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리스트와 튜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 딕셔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딕셔너리를 이해를 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리스트가 뭐였더라 또는 튜플이 뭐였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튜플, 그리고 또 하나 딕셔너리의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지금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깐만 조금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영환사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영환사전 또는 한영사전이 됐던 하여튼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리스트, 튜플하고 먼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웠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중괄호. 근데 중괄호라고 하는 자체는 집합기호 있잖아요. 수학에서 우리가 쓰는 집합기호, 바로 그 집합기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갔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개념하고 항목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대괄호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괄호 안에는 어떤 값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뭐 정수가 됐던, 실수가 됐던, 또는 문자열이 됐던, 또는 리스트가 됐던, 실제로 보면은 튜플이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은 우리가 수정이나 변경이나 삭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컨테이너형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항목은, 아이템들은 우리가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줬으면 됐었어요. 근데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있었었냐면, 물론 기호에서 소괄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지만, 이거는 값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기 튜플도 항목에는 우리가 문자나 정수나 또는 실수, 리스트, 튜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가장 큰 특징은,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한 번 저장된 값들이 여기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는 자료용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튜플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었어요? 혹시 생각나요? 튜플이 일단 리스트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 저장 공간도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왜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지만, 리스트는 그 리스트를 복사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그 리스트를 각자 다른 거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수명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체 튜플 내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우리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튜플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거였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코딩을 상당하게 길게 할 때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이 필요를 해요. 리스트처럼 가변적이어서 수정하거나 변경, 삭제를 했을 때 유리한 면도 있지만, 튜플처럼 고정을 시켜놔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유리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아차하다가 혹이라도 여기에서 잘못 수정을 하면은 그거를 다 디버깅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등등등한 입장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한 분들이 바로 튜플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특징 자체가 키하고 여기 보면은 밸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키하고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키와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에는 여기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는 키에는 숫자나 문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키에는
유일한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값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키에는 하지만 value에는 어떤 객체든지 가능해요. 그게 여기에 있는 여기 키와 value와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딕셔너리 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는 딕셔너리 명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변수명이니까 지금 딕셔너리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딕셔너리 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이 중괄호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들은 키와 value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키와 value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콜론으로, 반드시 콜론이어야 돼요.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까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생성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생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여기 딕셔너리를 생성해보자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고 세 가지 예가 있고, 그리고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 여기 대입 할당연산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딕셔너리 명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기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중괄호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중괄호를 해놓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키와 value를 쓰면 돼요. 뭐를 가지고 구별해서 콜론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그리고 각 항목들은 콤마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지금 써는 거냐면 처음에는 색깔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다 문자열인 거예요. 키와 키 value가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자열이에요. 다음을 쓸 때는 콤마로 구별을 하고 키와 value를 썼는데 여기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리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각 항목에 이렇게 보면은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쓴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키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숫자도 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이렇게 숫자와 문자열을 써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열로 키 value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갔죠? 무슨 뜻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name이라고 하는 게 키예요. 키고 이쪽에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괄호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콜론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항목인 건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value를. 그렇죠? 여기 보면은 키하고 이만큼이 value예요. 근데 value가 지금 보면은 리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는 키와 value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는 지금 이것처럼 문자열이나 숫자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value라고 하는 자체는 뭐 문자나 숫자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도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객체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객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객체라고 하는 자체는 파이썬에서 모든 것은 실제는 다 객체예요. 객체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객체인데 이 객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변수와 함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를 묶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묶어놓은 게 이게 객체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기는 객체 이름, 다시 말해서 변수명에 객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 객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콤마를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저는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을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거는 처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출력을 할 건데 출력을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보면은 스크립트 모드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고 나서 여기를 엔터를 치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그냥 뭐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출력하라는 문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 딕셔너리 명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가 지금 구성이 된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
명만, 딕셔너리 명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에 딕셔너리 명 앞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화형 모드에서 할 때는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걸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여기가 대화형 모드, 스크립트 모드예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출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값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값이 출력된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든 값 자체가 여기 중괄호로 묶여있죠? 중괄호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다 묶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강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 자체가 여기 콜론으로 이렇게 콜론으로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정수 그리고 문자열, 정수 문자열이 콜론으로 이렇게 밸류,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자열은 콤마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걸 썼냐면 키와 밸류를 키는 문자열을 썼었고, 이쪽 밸류는 값은 우리가 리스트를 쓴 경우에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리스트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지금 제가 무엇이 출력될까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고 출력값이 나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잡아놔야 그래야 나중에 그걸 위력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처음에는 하나하나 종목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게 참 단순하고 쉬운 듯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나중에 가서 조건문, 반복문 또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섞어져 나오면은 이때부터 상당히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딩 자체를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몇 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을 이렇게 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우리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리스트에서 공백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항목을 추가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고 다음에 그 뒤에 항목을 이렇게 추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공백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딕셔너리 명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값을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대입 할당 연산자를 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와 밸류가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키에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공백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를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리스트를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딕셔너리 명이에요. 변수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공백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백에다가 다음과 같은 값을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써있는 이 방법대로, 그쵸? 이 형식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변수명을, 다시 말해서 지금은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꼭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야 돼요. 대괄호를 붙이고, 지금 이름은 그냥 제가 여기다 네임이라고 했어요. 네임이라고 쓰고, 네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다운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름 하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 할 때 보통 홍길동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길동홍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길동홍을 이렇게 이니셜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이니까 다운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에 국적임원이를 묻고 있어요. 그 뒤에는 전국임원이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괄호 안에, 그쪽 괄호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중괄호 안에 우리가 이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국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전공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한번 직접 한번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서 여기를 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끊을게요. 여기를 끊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코딩을 해봐야 돼요.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이쪽 가서 이렇게 넣어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식으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예상을 했던 걸로 여기 키와 밸류가 여기 콜론을 중심으로 여기 이름이 나오고 홍길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국적이 나오고 코리아가 나오고, 이쪽은 전공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은 꼴로 저는 이렇게 국가번호를 넣어서 썼어요.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무엇이 출력될까는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국적,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전공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트랙이 돼도 되고, 지금 뭐 과가 있는 학생은 과를 써도 되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기능 때문에 여기 딕셔너리를 조금만 이렇게 알아두면은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딕셔너리에 공백 딕셔너리를 넣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여기 키와 밸류로 해서 이렇게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추가한 다음에 어떤 것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에는 값 중에서 여기에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 거냐면 다음 여기에 있는 형식대로 우리가 딕셔너리명 그리고 키값을 써줘요. 여기 대괄호 안에 여기가 꼭 대괄호여야 돼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앞에다가 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리스트를 배울 때도 델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아까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정보 4가지 중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모바일 쪽을 여기 키값을 써줘야 돼요. 밸류 값을 써주는 게 아니라 키값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전체 정보가 삭제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먼저 한번들을 해보세요. 먼저 한번들 해봐요. 정말로 삭제되는지? 삭제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정말로 삭제가 되는지를 잠깐 한번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러면 전화번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런을 했을 때 전화번호가 정말로 없어졌나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을 때는 여기 모바일에서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코딩에서는 드디어 여기 보면은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다음에, 그쵸? 여러분들 전공 다음에 원래는 여기 모바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우리가 항목값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델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여기 값자체를 이렇게 삭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각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우리는 키와 밸류 값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키 값을 전체를 반환하고 밸류 값을 전체를 빼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값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메서드를 몇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대괄호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이템, 또 하나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항목 접근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항목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키와 밸류라고 하는 자체를 이거를 이렇게 전체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레드, 빨강, 그린, 초록, 뭐 그리고 블루, 파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로 여기다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프린트를 쓴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프린트니까 가루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딕셔너리 명을 쓰고 그리고 점 찍고 여기다 키 하고 S를 여기는 붙여줘야 돼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키만 쓰면은 우리가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요. S를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에 변수명을 써주고 변수명은 지금 딕셔너리 명이겠죠? 딕셔너리 명이 여기에 DIC1이니까 DIC1을 이렇게 써주고 점 찍고 여기가 밸류를 쓴 다음에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기법이 이게 객체라고 하는 표기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에서 실제로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객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변수, 명하고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객체 이름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딕하고 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여기 변수 명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돼요. 점으로 써주고 나서 뒤에다가 우리 이렇게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 메서드를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해요. 객체라고. 자,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게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게 출력되는지는 조금 전에 여기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키값과 밸류값이 모두 다 반환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환되겠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을 때는 키값이니까 여기에는 레드, 그린, 블루가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밸류를 반환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여기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쓴 거는 여기는 어떤 꼴? 여기는 맞아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우리는 저거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화형 모드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가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쪽에서처럼 프린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쪽 대화형 모드에서는 프린트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변수명을 써주고 여기에 점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키를 써줘야 되는데 S를 붙여도 써주고 여기가 가로여야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이들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키값이 나와요. 키값은 여기에서 키밸류니까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리스트 항목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여기서 무엇이 출력될까요를 이렇게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붙냐면은 앞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자체도 여기 또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DICT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고 그렇죠? 이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스네이크 표기법에 의해서 아래 언더바가 붙고 그리고 여기에 키 한 다음에 S가 붙어가지고 이만큼이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변수명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변수명은 딕1이었지 딕 한 다음에 여기가 t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썼을 때.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딕셔너리라고 해서 DICT가 붙고 그리고 여기 밸류 한 다음에 S가 붙어요. 이렇게 붙고 나서 여기도 우리가 가로 안에 리스트 꼴로 밸류는 빨강, 초록, 파랑을 썼으니까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에서 했을 때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화형 모드에서 했을 때를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봐요. 비교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똑같이 이만큼 부분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갖고 그리고 또 하나 출력을 할 때 여기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반드시 프린트가 붙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굳이 프린트가 안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프린트 없이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형식대로만 써도 이렇게 값 자체를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들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국 접근법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대괄호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형식 자체는 여기 보면은 딕셔너리 명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괄호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키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인데 딕셔너리 명을 쓴 다음에 점을 썼죠? 그리고 여기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객체 형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여기 키값을 쓸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값은 정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자열을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다가 굳이 따옴표를 안 붙여도 돼요. 따옴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정수일 때는. 그리고 이게 문자열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특징을 알고 가죠. 여기서처럼 여기 대괄호와 괄호 안에 키를 쓸 때는 여기는 숫자와 문자열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저거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와 여기 보면은 소괄호가 있어요. 됐다 하면은 소괄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처음에 파이썬을 배울 때는 많이 코딩을 스스로 해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중에 이런 별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나고 이걸 디버깅 할 때 잘못하면은 오래 걸리는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이렇게 대괄호 그 다음에 키를 쓰거나 또는 get이라고 하는 여기에 메소드 다음에 소괄호를 해서 키를 쓸 때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키에는 숫자와 문자열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쪽을 이렇게 구별해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양쪽은 뭐냐면 이쪽은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형 모드에서 코딩을 한 거예요. 결과 자체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단지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쪽에서 딕셔너리가 있고 이쪽에서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키 값이 1, 2, 3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는 숫자예요. 그렇죠? 여기는 숫자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1, 2, 3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1, 2, 3이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차이점은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정수를 받을 때는 이 안에 대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들어갈 때도 여기가 우리가 그냥 여기를 따옴표를 붙여주면 안 돼요. 2, 3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괄호 또는 소괄호에다 써줄 때 여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한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력 결과는 실제는 똑같아요. 출력 결과는 여기가 우리가 대괄호를 쓰는 거나 이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출력을 하는 거냐면 키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밸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기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키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키 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가 대화형 모드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키 값에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특징 자체가 우리가 여기 대괄호하고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는 출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는 만약에 이 중에 없는 1, 2, 3이라고 하는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키값이 있는데 이 키값에 없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4나 5나 다른 키값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하지만 get으로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4를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 get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서는 오류가 났을 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나요. 그 차이점만 있어요. 나머지는 두 가지를 똑같은 사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숫자와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별을 해서 요 값에 이쪽 구별가죠?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직접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목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쪽은 아이템즈하고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그 값을 반환하는 거냐면 여기는 우리가 튜플 형태로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여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튜플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반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딕셔너리 명을 쓰고 여기 점을 찍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items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를 가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튜플 형태로 키와 밸류 값을 수소쌍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값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기는 똑같은 건데 약간의 여기 차이점밖에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나서 아이템들을 써주고 이렇게도 여기에 있는 값 자체를 우리가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로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환을 할 때 앞쪽에 무언가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는데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안 붙고 여기에는 튜플 형태로만 값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게 무슨 소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직접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여기 대화형 모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한번 런을 한번 해보죠.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쪽에서 봤듯이 이만큼만 이렇게 놓고 나서 결과 처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썼듯이 여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리스트라고 이렇게 묶게 되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딕 한 다음에 DIT, 그러니까 T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언더바가 있고 알텐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여기를 쓰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여기 딕셔너리 할 때 여기 DICT까지 있고 그리고 알텐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네이크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가로로 튜플 형태로 묶여져 있죠?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값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스트라는 값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튜플 형태로 값을 이렇게 묶고 전체를 리스트 안으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 부분 자체만 이렇게 출력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여기를 이렇게 끈 다음에 이쪽 값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출력했던 그 값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가지 명령으로 내렸을 때 이것들은 키와 밸류가 순서상 형태로 이렇게 튜플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튜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간단하게 영환사전 또는 한영사전에 대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어 몇 개들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색깔로 하던 레드, 빨강, 뭐 그린, 초록 이런 식으로 색깔로 하던 아니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영어 사전을 몇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던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화번호부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전화번호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땡땡 한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가족 키와 밸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딕셔너리들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